아니, 여기가 정치 맛집이네. 호로록 정치 맛집 국수 대담. 네, 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김남국의 국, 박수용의 수, 친한 정치 맛집 국수 대담. 열띤 대담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이번엔 박수용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입니다. 예, 먼저 그 LH 투기 의혹 이거 좀 얘기하겠습니다. 수사 주체 두고 누가 어느 기관에 갈 것인가? 경찰이냐, 검찰이냐, 특검이냐? 공방이 뜨거운데요. 자, 근데 이런 가운데 부동산 부패 사실 검찰 책임이 가장 크다. 뭐 부동산 불패 신화 조장한 세력이 검찰이다. 이렇게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주장합니다.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까? 예, 추미애 장관님 참 일관성은 있으십니다. 기승전 검찰 모든 예. 걸 뭐 나라 문제 생기기만 하면 전부 검찰 문제로 몰아가는데요. 예. 그 검찰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전부 수사를 잘해가지고 1기 신도시는 약 1,000명 정도를 기소를 했고요. 예. 2기 신도시는 300명 정도를 기소를 할 정도로 수사를 잘해왔던 조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 LCT를 비롯한 몇 건의 문제가 있다면은 요즘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4년이 지났거든요. 그동안 다 뭐 하다가 추미애 장관 본인이 법무부 장관 했지 않습니까?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렇게 연결되는 법무부 장관들 4년 동안 뭐 하시고 이제 와서 부동산 문제는 전부 검찰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좀 검찰에 꼭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예. 수사권 조정 때문에 지금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사관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이 관여되면은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국회의원, 민주당 의원 6명, 지방의원 7명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돼서 언론에서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권력층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과거에 제대로 된 어떤 수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책임을 좀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4년 동안 뭐 하셨는지 다시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4년 동안 시간 다 보내고 이제 마지막 1년 남은 시점 와서 다시 검찰에게 꺼내는 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했었어야죠. 예. 자, 근데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거가 그러면 LH 투기 수사를 지금 뭐 경찰이 하고는 있는데요. 이제 그 박수영 의원께서는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고위급 공무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6대 중대범죄에 들어간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김남국 의원께서는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데 박수영 의원님. 예, 네. 특검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것처럼 김남국 의원 말씀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특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검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무리 짧아도 한 달,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는 2달 정도 걸렸는데 특검 시작하는 데까지 말이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증거인멸 다 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사를 하고 특검은 특검대로 법을 만들어서 또 특검 수사관도 뽑아야 되고요. 절차가 걸리니까 특검을 하되 지금 수사는 또 속도를 내서 하고 그거를 6대 중대범죄에 이제 들어가게 됐으니까 검사가 직접 지휘하는 검찰 직접 수사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지금 477명인가 뽑아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박원순 사건 한번 보십시오. 46명이나 특별수사단 만들어가지고 167을 수사하고 나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제가 국정감사 때 물어봤는데 경찰에 46명이라 해서 팀장이 누군지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팀장인지 모르는 이런 수사팀 만들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검찰이 수사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또 법을 개정하는 그러한 어떤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아니, 법 개정이 필요 박수영님. 없죠. 어떻게 법 개정이 필요합니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검찰청법을 개정했고요. 검찰청법에 근거해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공직자 범죄는 4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관여되면은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것이고 검찰이 경찰을 지휘해서 수사를 하고 특검은 특검대로 출범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의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얼마든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국회의원 지방에는 연루가 됐기 때문에 수사 개시 범위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다음으로요. 그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사의에 대해서 자 대통령이 일단 일을 해라. 그리고 이사 대책 바탕 마련해놓고 그때 뭐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뭐 경질성 위임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 보통 사람들이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꿈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25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집값은 집값대로 오르고 전월세는 또 씨가 말라서 국민들이 너무 큰 좌절감,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공급을 LH 중심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LH 직원들이 투기를 한 거거든요. 국민들의 분노는 아주 극에 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사과하시는 것이 마땅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 이거 계속 고집하고 계신데 민간 주도형 공급으로 바꿔야 된다. 공공이 하니까 LH만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투기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과도 하시고 공공이 아니고 민간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 변화도 발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요. 이낙연 민주당 그 상임 선대위원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부동산 전수조사 촉구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동의서 다 받아놨다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저희도 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고요. 예. 이미 우리 당의 102명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을 어제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해놨기 때문에 예. 이제는 민주당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만으로 자꾸 전수조사 하지 말고 개인정보 동의서에 빨리 사인해서 전부 동의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범위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여기가 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이렇게 전부 전수조사를 하는데 100%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렇게 범위를 넓히다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LH 사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쟁에 우선 승리를 하고 여기 부동산 투기한 나쁜 놈들 전부 처벌하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쁜 놈들 범죄 먼저 예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전체로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하는 데는 100% 동의합니다. 예,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법 쪽도 한번 보죠. 입법 문제. 이해충돌 방지법이요. 이게 좀 오랜 기간 다 표류했습니다. 됐지만 여러 번. 이번엔 제정되겠죠? 예,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금 정부안, 부방위에서 내놓은 정부안까지 포함해서 5개 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뭐 비슷비슷한 안에 올라와 있는데 네. 이 당연히 뭐 이해충돌 방지법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해충돌 방지법은 예방하는 법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있는 LH 사태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걸 예방하는 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예방하는 건 100%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꾸 이렇게 너무 넓히다 보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벌어져 있는 LH 문제 이 문제가 자꾸 흐지부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LH 문제는 속도를 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법은 법대로 또 국회에서 만들어가야지 이 법이 전면으로 나서서 LH 문제는 뒤로 들어가는 소위 물타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 소급 적용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그 규정 들어간 법안도 있습니다. 어떻게들 보십니까? 이거는? 이해충돌 방지법은 그 예방법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해도 이미 사건이 벌어진 걸 예방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예. 사후 제재 부분은 부패 방지법이 있고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공직윤리법도 있고 형법도 있기 때문에 기왕의 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특검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3개 신도시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계속 제안을 내놓고 있는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뭐 특검 환영한다 했다 분명히. 그런데 왜 엉뚱한 소리만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저희가 특검을 반대한 적이 없고요. 예. 특검을 환영하는데 우선 지금 수사 속도를 내면서 특검하자는 것인데 예. 이제 김남국 의원님은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님께서 왜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윤희숙 의원이 우리가 특검 반대한 적이 없다. 특검 환영하지만 지금 수사 빨리 하자. 이런 게 저희 당 입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 캠프 선대 본부장을 지금 민주당이 지금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LCT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관련해서요. 자, 이런 상황도 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분명한 근거가 없고요. 다들 언론에서 헛발질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 문제는 박형준 후보가 무슨 특혜를
얻어가지고 불법 분양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한테서 매입을 한 거입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박형준 후보의 딸이 이제 그 아파트를 또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실이지만 박형준 후보 따님, 박형준 후보의 사위는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그 집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다. 뭐 예. 그래서 30대 후반 40대 이렇게 예. 되거든요. 따님하고 그 남편분이 40대 분이 그 아파트 가지는 걸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이고 그 전에 또 센텀에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업으로 벌은 돈으로 그걸 팔고 자금을 마련해서 했고 해명이 다 끝났는데 근거도 없이 자꾸 이 미래를 얘기하지 않고 과거 문제만 자꾸 얘기하는데 근거를 가지고 좀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그 캠프 관계자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하게 이미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분명한 근거 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안철수 오세훈 후보 단일화 좀 볼게요. 그 비전 발표 연기했다가 어제 오후 했고 그 전에는 또 설전이 또 있었고 오늘 TV 토론이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또 이런 조사가 있고 상당히 빡빡한 일정인데 자, 김종인 위원장이 걱정이 큰가 봅니다. 데드라인까지 얘기하면서 단일화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단일화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단일화 하지 않으면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 그리고 독재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국민적인 여망이 굉장히 높거든요. 서울시장 선거 이겨야 된다는 여망이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단일화를 못하면은 두 사람 다 그 정치 생명이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비전 발표 어제 했고 오늘 TV 토론하고 또 내일 여론조사하고 하면 원래 예정되어 있던 날짜인 19일에 단일 후보 발표까지 네. 별 문제 없이 무난히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이 만나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 포함해서 더 큰 야권 형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일가되겠습니까? 이거? 아무래도 예. 그 야권은 전부 윤석열 총장에 대해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윤 총장을 포함해서 야권이 크게 키워져 나가는 것은 우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특정 후보에 얽매이고 특정 후보에 구애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예. 미래에 대한 가치, 비전, 정책, 그다음에 우리 법칙, 내로남불로 상실된 법칙 회복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형성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개인을 누구 영입해서 그 있게 영합하겠다. 그건 뭐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대통령 사저 부지 논란 좀 간단하게 짚어보고 이제 끝내죠. 예, 대통령께서 뭐 사저는 당연히 마련하셔야 되고요. 그 뭐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방금 김남국 의원 말씀하신 대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사는 거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만은 사저를 짓기 위해서 사신 부지의 70%인 566평이 농지입니다. 근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라는 걸 내게 되어 있는데 신청서에 취득 목적이 4개가 있거든요. 1번이 농업 경영, 즉 농사를 짓겠다는 거고 3번이 농지 전용인데 이걸 사서 집을 짓겠다는 거는 3번 농지 전용이라고 표시를 하고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1번 농업 경영을 하겠다고 표시를 하셔놓고 8개월 만에 그 농지를 대지로 전용한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농지가 되게 되면 2-3배 정도 가격이 뛰게 되는데 이거를 대통령께서 사전은 필요하지만 중간 절차에서 법 절차에서 정확하게 지키셔야 되고 그걸 잘못하신 거면 지금이라도 농지 전용을 했지만 농업 경영이라고 적은 건 잘못 적었다라고 사과를 하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구스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